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2월 셋째 주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5% 강세로 양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장중 변동성 보이면서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0.7% 넘는 오름세로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테슬라나 리비안 등 전기차 관련주 급등세 보이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는 모습이었고요. 또 그동안 고금리에 눌려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오늘 빨간불로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10거래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막둥이 최인선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의 12월 연말과 2024년을 대비하는 화끈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선물 보따리 안에는 2024년 미래 먹거리를 여는 골든키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골든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파마인데요. 매수가 25,850원 기준 14% 가까이 오르면서 5위에 안착했습니다. 이어서는 11월 3일에 언급해 주신 로보티즈 16% 가까이 오르면서 4위에 올랐고요. 이어서는 엑스페릭스입니다. 최고가 기준 15% 넘게 오르면서 3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우양, 매수가 5,530원 기준 18% 넘게 오르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1위는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인 동훈아나텍인데요. 최고가 기준 22% 가까이 오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은 아쉽게 하락 전환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세 들어와주면서 코스피는 0.7% 넘는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2차 전지 쪽이 강할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리튬의 품질을 인정받았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초전도체에 대한 현상을 연구했었던 연구원들이 초전도 저온학회에 다시 한번 본인들이 만들었었던 물질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해봐달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외에도 STO 관련주의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갔지만 지금은 누가 올라갔습니까?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대장이었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 있었던 게 우려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싶은 상황에 IT센을 필두로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K옥션이 서울옥션보다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잘 올라갔었던 관련주였었지만 오늘만큼은 서울옥션이 꽤나 많이 큰 폭으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서울옥션이 KO의 옥션보다 더 큰 등락률을 보여줬다라는 점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지수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2,502.37포인트를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를 해줘야 하고, 거기 한 가지 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47.37포인트를 넘어가 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양대 지수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몇 거래일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타 랠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초까지 연장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인사이트, 이러한 견해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고요. 또 우리 전문가님만의 선물들이 있죠. 수식과 조건 검색기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는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전화로 상담해보고 싶다 하시면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도 상담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종목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첫 번째 상담은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매수가는 6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또다시 초전도체 관련주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입니다.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신성 델타테크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이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다시 한번 반등시켰었던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으로 보고 있긴 한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부터 신성 델타테크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엔 초전도체가 아닌 이상에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44,800원이라는 가격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손절을 해야 되게 될 텐데, 어느 가격에서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손절선이 될 것이냐를 물어보신다면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36,650원인 어제의 저점이죠. 그 가격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놓아주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6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려면 과거 시점에 마찬가지로 6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라도 있어야 신성 델타테크가 어떠한 이슈로 주가를 올렸었던 적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올라간 이 상승폭은 모두 다 초전도체로 인한 상승이었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당 종목은 원래부터 평가받을 수 있었던 가격 구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0,000원대까지도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만 원 초반대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이탈됐을 때 주가가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건 14,2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와 그리고 과거 시점에 지지가 됐었던 자리들이 부딪히는 가격 구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14,200원까지도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상단에 물려있는 매물대를 과연 누가 어느 가격대에서 매집해 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손절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한 번 더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후에 좀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별명도 막둥이고 좀 얼굴도 굉장히 애기 같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어리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냥 동안이십니다. 시장 분석, 종목 선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적이시니까요. 믿고 맡겨보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것을 증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과연 프로페셔널한 막둥이 최인성 전문가님은 어떤 분이신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다음 종목도 한번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매수가는 46,2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OLED 관련주죠. 오늘 약보합권인 45,7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전문가님 앞으로 OLED 쪽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땐 덕산 네오룩스 전망이 좋기 때문에 네. 단기 하락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봤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디가 하락인가요? 덕산 네오룩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하락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고 아까 전에 네. 멘트에서 동안이라는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누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번 제가 또 놀려보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덕산 네오룩스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의 종목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내려왔다가 상단으로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눌렸죠. 눌리고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면서 현재 가격 구간을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박스권의 장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알고 가셔야 되는 건 덕산 네오룩스 OLED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면 내년 초반에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OLED, LCD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는 2024년 상반기에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겠으나 상단에 있는 저항선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저항선의 가격이 되는 건 첫 번째로 이 자리입니다. 58,800원. 그렇다면 5만 원을 넘어갈 때 매우 힘겹게 넘어갈 가능성이 보여지는 종목이 되겠죠. 하지만 58,800원을 넘어가고 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항의 가격 구간을 어디로 잡아봐야 될까요? 제가 보고 있는 가격 구간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까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내비쳐지지 않고 있고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의 영업이익이 1분기와 2분기에 비해서 매우 큰 폭으로 증가가 됐는데 마지막 4분기의 영업이익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실적이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관한 이슈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는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46,200원이셔서 걱정이 되신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비중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상승 추세에 있으며 박스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락하기보다는 상승 추세를 한 번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신다면 수익을 보시고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설명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상승 추세에 있고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연말을 앞두고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너튜브에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무료 방송 안에는 2024년 미래 먹거리를 여는 골든키가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요. 이 골든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골든키도 받아가시고요. 보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안내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링네트입니다. 매수가 8,091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링네트 오늘 4,33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손실이 꽤 크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구조 좀 얼른 해주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구조해드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영업이익도 나쁘지가 않고 매출액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부채 비율과 유보율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건 지분 분석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지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속적으로 눌리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관심도가 없어요. 지금 링네트가 올라갈 수 있는 관심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적정 주가로 바라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제가 생각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충분히 1,500억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000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잘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가 1,900원이었습니다. 그 말은 링네트가 매출을 만들어내고는 있으나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를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뉴스가 없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매수가가 8,000원 정도시죠? 그러면 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야 할 텐데 잘 보시면 600봉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늘려봐도 8,000원까지는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손절 가격은 7,000원대예요. 7,070원. 그렇다면 7,000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주가가 눌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간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것도 알고 가셔야겠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물 인터넷 5G, 6G에 대한 이슈가 점점 부각된다면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됐을 때 링네트는 올라가지 못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 넘어가야만 하는 자리, 바로 6,000원대, 6,560원을 넘어가 주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과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 대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저 유동성 종목으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력은, 주포는 지속적으로 주가를 흔들어 줘야만 할 텐데 지금 주가의 흔들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라봤을 때 6개월 이상 보유하시면서 주가가 지금은 저점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손절하기에는 너무나 아쉽다. 다만 7,000원을 넘어갔을 때에는 손실 가격 구간이 13%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손절을 감안해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링네트 조금은 길게 보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 공개되는 거 아시죠?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고심해서 히든 종목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히든 종목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히든 종목 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 명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는요. 다음 전화 상담은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시청자분께서 어느 종목 고민이실지 전화 상담 바로 연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심텍홀딩스. 네, 심텍홀딩스요.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3,200원에 80%입니다. 네, 3,200원에 80%. 네, 많이 담으셨네요. 예, 오늘 심텍홀딩스 종가가 3,775원인데요. 와, 비중도 많으시고 전문가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수하셨던 수고하십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예? 매수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매도하는 이유는 없고 그냥 무조건 사봤습니다. 아, 그냥 잡으신 거예요? 예. 최근에 이슈가 있는 건 심텍이라는 종목이 어떤 관련주로 먼저 편입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는 이유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관련주들 짧게만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제주반도체 많이 들어보셨죠?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잘 안 보이시니까 120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 칩스앤 홀딩스, 칩스앤 미디어죠. 칩스앤 예. 미디어 그 다음 텔레칩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심택이에요. 가온 칩스까지도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안 보여드려도 괜찮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심택홀딩스는 지주사인데다가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어요. 예. 그래서 심택홀딩스가 날아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한데 문제가 되는 건 이번 상승 파동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매도를 잡아보셔야 되는 자리이기는 해요. 예. 그런데 혹여나 4,09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위로 큰 폭으로 쏘아 올려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매도하시는 게 좋으시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오늘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냐면 3,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지만 3,5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땐 보유하고 계신 물량의 절반은 먼저 익절을 하셔야 돼요. 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잘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네 주가가 눌릴 때 2,750원까지 눌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 손실폭이 많이 커지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려가는 구간마다 지금부터는 익절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분할 익절을 하신 이후에도 주가가 눌린다면 남은 물량은 3,300원에서 모두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근거는 3,485원이라는 가격이 최근에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해서 3,300원까지 내려온다라는 건 지금부터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시키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3,300원을 이탈한다면 전량 익절하셔야 되고 3,500원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절반 익절을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 3,500원에서 3,500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4,090원을 넘어서 4,5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예. 네, 그러면 3,500원까지 안 내려오기만 기대하시고 3,500원까지 내려오실 때 1차 매도, 3,300원까지 내려오실 때 전량 매도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심택홀딩스까지 상담 진행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시장과 종목 너무나 잘 보시는데요. 나도 한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전화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0082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는 81,100원이고요. 비중은 5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종가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94,50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와,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비중도 많으신데 전문가님 이 종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비중이 많으시니까 이번에 오늘 금요일인데도 시장 상황이 되게 좋았죠. 로봇 관련주가 좋은 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가 좋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이면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 또한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하나 81,100원이시니까 81,500원 아래로는 내려가면 안 되겠죠. 주가가 만에 하나 내려오게 될 경우엔 81,500원에서는 모든 물량을 익절하셔야 된다. 그런데 수익 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면 가격 구간을 좀 더 높여서 81,000원까지 한번 잡아보죠. 혹은 85,000원까지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수익 구간이시니까. 하지만 그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는 97,900원을 넘어간 이후에 97,900원이라는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익절 안 하고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지만 10만 원이라는 라운드피겨 가격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물량의 절반은 익절하신 이후에 남은 물량으로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대비 그리고 영업이익과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거기에 심지어 영업이익도 아직까지 흑자로 전환되지 못한 상황의 시가총액이 6조라는 것은 가당치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꿈의 수급이 많이 붙어 있길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지 알 수 없겠으나 지금 이 정도 시가총액이라면 영업이익은 못해도 5천억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7,9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익절한다면 85,000원 이탈할 때가 될 것이고요.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97,900원을 넘어갈 때 10만 원에서 물량 절반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은 97,9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 혹은 종목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 차트에 오색선 그려볼 수 있는 이 수식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 수식 받으셔서 내 종목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탈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는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시청자님.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 고민이시군요. 네, 매수가랑 30%. 기준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30%. 네. 만 원. 만원, 매수가 만원에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대한전선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16% 넘게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수하신 이유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 어제 아ren가 계약을 한 해태서 네. 그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사우디랑 케이블 계약하는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매수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자, 첫 예. 번째로 대한전선이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거를 먼저 한번 알고 가야 될 텐데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과연 부도가 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볼 땐 조금 탄탄한 것 같은데 그쵸. 잘 안 올라요. 탄탄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거기에 지금 사우디와의 계약도 있고 네옴시티 관련주와의 계약도 있고 대한전선이라는 회사 자체가 미국에서 지금 뭐 전압기도 마찬가지고 전력망도 공급망도 지속적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 움직임이 뭔가 꺼림칙한데 꺼림칙하다라고 볼 건 아니에요. 영업이익 매출액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 21년도까지는 유보율이 안 잡혔는데 2022년에는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2022년의 가격 혹은 2021년에 유보율이 없었던 가격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어디로 잡아보면 좋을 건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16,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16,000원이야. 네, 16,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해요. 예. 그런데 그 이상으로 보셔야겠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대로 주가를 돌리고 올라가려는 힘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 힘을 보여주고 있질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더 눌릴 수도 있다는 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어디까지 눌릴 수 있을 것이냐? 짧게는 8,000원, 7,000원까지도 충분히 눌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눌린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기억을 했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어느 가격에서 1차 분할 매도라는 게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이 16,000원이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6,000원이라는 가격을 찍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16,000원이 되기 직전인 15,900원 정도에서 먼저 매도를 절반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예. 가격을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15,900원에서 절반을 매도하시고 그 예. 다음에 남은 보유 물량을 어느 정도에서 매도하느냐, 주가가 올라갔을 때 24,000원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24,000원과 16,000원의 괴리감이 꽤나 크잖아요. 예. 이 가운데에서 주가가 머무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16,000원만 지지가 되면 남은 물량 끝까지 보유하시는 거예요. 24,000원 갈 때까지. 그때는 물로 타도 좀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는 다시 그 물로 타면 돼요. 이쯤에서는 불타기라고 하는데 불타실 필요 없고요. 주가가 내려갔을 때에도 물타기를 하시는 가격을 잡아드려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땐 물타기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잡아볼 수 있는 곳은 대략 이 정도 되실 거예요. 7,000원, 7,994원이니까 8,000원 정도. 예. 그런데 이때까지 내려왔을 때 물타기를 한다고 해도 평균 단가가 차이가 얼마 안 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물타기 하는 거 솔직히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 더 내려갔을 때 산다면 몰라도 7,994원까지 내려간다라는 건 이거 혹여나 한 번 더 주가를 큰 폭으로 내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8,000원에서 물타기를 한다 해도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30%를 가지고 계시죠? 예. 그중에 15% 정도를 8,000원에서 물타기 하시는 건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주가가 더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15%를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물타기를 기대하신다면 15%의 비중을 8,000원에서 물타기 하시는 건 괜찮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예. 네, 올라간다 하더라도 24,000원에서는 모든 물량을 전부 다 익절하셔야 된다고 설명드려볼 수가 있고요. 예. 16,000원을 가기 전인 15,900원에서는 보유하는 물량의 절반을 익절하셔야 된다고 예. 설명드렸습니다. 예. 예. 주가가 내려가서 8,000원에서 한 번 더 물타기를 했다 해도 그 물량을 포함한 물량의 절반을 15,900원에서는 익절하셔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한전선까지 살펴봤습니다. 대한전선 15,900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요. 24,000원까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연말 앞두고 고민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너튜브에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무료 공개 방송 안에는 2024년 미래 먹거리를 여는 골든키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이 골든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입니다. 네, 종목은 알테오젠이고요. 네, 매수가는 68,000원, 비중은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알테오젠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67,8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좀 빠지면서 손실 구간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바이오 시밀러 기업 중에 알테오젠을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큰 폭으로 가져갔었는데 올해는 왠지 그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또한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에 비해서 유보율이 꽤나 잘 유지가 돼 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68,000원이라는 가격이 알테오젠이라는 주식을 봤을 때 과연 높은 가격 구간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 없어요. 중단 정도다,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내려간다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5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54,500원까지도 열려 있긴 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매수 보유 비중이 너무 높으시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알테오젠이 지금부터 실적을 만들어내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 움직임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을 텐데 잘 보시면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었죠. 그런데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도 하락폭이 결국 54,500원 정도까지밖에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선에서는 박스권이라고 봐야 할 텐데 그렇다면 박스권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83,500원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상단에 있는 고점 가격 구간까지는 거리가 꽤나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해당 종목은 82,576원이 되니까 82,500원에서는 물량을 정리를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려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을 것이냐. 지금 보유 비중이 많으시니까 40%에서 절반이 아니라 40%에서 30%의 물량을 82,000원 정도, 82,500원에서는 꼭 정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뒷받침이 돼주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어준다는 기대 심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알테오젠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으니 제약바이오주들이 훈풍이 불어오진 않겠는가. 그리고 셀트리온이 실질적으로 바이오 관련주이면서도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성이 있는 알테오젠이 아직까지 중단의 가격 구간을 지켜주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만 원을 넘어갈 때는 익절을 하시는데 보유 비중이 절반이 아니라 75%의 비중을 익절하시고 남은 10%의 비중을 가지고 계셔야 주가가 내려갔을 때 54,500원에서 10% 매수, 혹여나 주가가 더 내려간다면 그때부터는 너무 좋아. 왜? 바닥 구간이니까 이 정도면 나는 다시 한번 절반을 다시 매수한다 하는 가격 38,000원 구간까지도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8,000원에 있는 구간에서 54,500원에서 한번 물타기를 했을 때 평균 단가가 내려오겠죠.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6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오겠죠. 그런데 주가가 다시 내려와서 4만 원까지 내려올 때 내가 거기서 한 번 더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한다면 평균 단가가 5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5만 원대는 알테오젠의 적정 주가로 봤을 때 저평가되는 가격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는 마음 편하게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만 고민하시면 되는 건데 이번에 85,000원을 넘어간다라는 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평균 단가가 5만 원까지 내려가도 마찬가지로 내가 1차 익절하는 자리를 8만 원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추가 매수 전략까지 주셨는데요. 혹시나 등하시다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 상담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룬이죠. 네, 룬이시고요.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룬이 매수가가 58,239원이요. 네, 58,239원. 네, 58,239원이시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0%요. 네, 5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룬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5% 가까이 빠졌는데 전문가님 룬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전고점 돌파할 때 사셨죠? 예, 주가 올라갈 때,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이거 뭐 제가 설명드려야 됩니까? 저 이거 아니, 딱 이거를 예. 저기 50%를 네. 그 저기 아니 저 100%를 저기 저 무상증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매수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아, 매수가 그래서 낮아지신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자리에서 매수하셨다면 충분히 어떠한 내용으로 올라가고 있는지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예, 이거를요. 손실을 안 보고 좀 내놓고 싶은데 네. 어느 정도까지 그 가격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조금 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신 거세요? 예, 예. 제가 최인성 매니저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올라가야만 하는 자리는 97,284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격이 지금 시장에서는 안 보이는 가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97,2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 가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머물러 준다면 루닉 같은 경우에는 같이 봐야 되는 종목 뷰노를 무조건 같이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캔서 문샷과 관련된 이슈로 다른 의료 관련주로서 의료 AI가 아니라 의료 관련주로서 주가를 먼저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루닛은 2024년의 시장 상황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아, 예,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간에 어제 꽤나 큰 폭으로 올라가고 오늘 눌렸지 않습니까? 예, 예. 문제가 없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58,239원이라는 자리는 잘 보시면 57,000원대를 넘어갈 때 매수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매수 타이밍. 그리고 언제 빠졌습니까? 지수가 빠질 때 마찬가지로 10월 26일까지 지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갔었죠. 그런데도 예, 예. 불구하고 지지됐었던 가격까지 안 내려왔다라는 건 의료 AI에 관련돼서 이슈가 너무 크다. 그리고 시장과 지수가 똑같이 반등을 보여줄 때 첫 번째로 관련 테마가 연결됐었던 건 의료 AI였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의료 AI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10만 원 넘어가서 매도하셔야죠. 지금은 아닙니다.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만 1,527원이 저항선 가격인데 그렇다면 저라면 비중이 크니까 11만 원에서는 물량의 절반을 익절할 거예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전고점의 가격이 되는 13만 5천 원 가격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한 번 더 분할 매도 해볼 수 있겠지만 내가 욕심을 한 번 더 내보자면 주가가 11만 원까지 안 내려오면 전고점 넘어가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를 볼 텐데 그게 걱정이 되신다면 13만 5천 원 전고점 넘어갈 때 물량 한 번 더 줄이셔도 괜찮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2024년 상반기에 의료 AI 관련주들 되게 괜찮을 거예요. 상당히 괜찮을 거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덜어내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설명드려볼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8만 원을 이탈한다면 그 정도에서는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 50% 중에 20%만 먼저 익절하시는 건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괜찮으실까요? 예, 예. 가격들도 다 적어 놓으셨나요? 예, 예. 네, 그러면 그 가격에 맞춰서 루닛은 단기간에 하락하고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 루닛은 코스닥이잖아요. 코스피가 아니라. 그러면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업종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마찬가지로 내려갔기 때문에 루닛도 똑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코스닥은 지금부터 847.37포인트를 무조건 넘어갈 거기 때문에 루닛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익절 자리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닛 2024년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익절 자리 잘 찾아서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인성 전문가님께 반드시 상담 받아야 한다고 전화 주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 상담 못 받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도 히든 종목으로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바이오 관련주로 다양한 매출처로부터 발생되는 지속적인 매출로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해 꾸준한 관심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곧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자동차 부품, 바이오 관련주라니 너무나 흥미로운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얼른 공개해 주시죠.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리뷰 종목 먼저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CL이었습니다.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은 툴젠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툴젠이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유전자 관련주들의 주가에 훈풍이 불어왔었다라는 것. 그리고 영업이익의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흑자로 전환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PCL이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까지만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날입니다. 11월 8일 날 토르시노가 먼저 포착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수익률 41.43%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전자에 관련된 제약바이오주들의 훈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으며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한 번 더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과 52주 신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엿비춰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툴젠은 제가 PCL이 먼저 포착된 이후에 그 다음 날 여러분들께 드렸죠. 49,000원의 가격이었었는데 유전자 가위 관련주 중에서 툴젠을 제가 설명드릴 때 관련주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툴젠이 올라가면서 PCL이 마찬가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툴젠 또한 3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준입니다. 고점 기준이 아니에요. 종가 기준으로 오늘까지 윗단으로 30%가 더 넘는 수익이 나왔지만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30%입니다.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겠죠. 마찬가지로. 자, 그렇다면 뷰노 설명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방금 전에 전화 상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닉과 마찬가지로 의료 AI 관련주를 지켜보셔야 하는데 국내 1호 의료 AI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대장주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의료 AI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뷰노는 어느 시점에 포착이 됐느냐? 바로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 포착을 해서 아직까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미 수익을 실현했었던 45,000원 가격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요. 그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가 다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닛은 같이 봐야겠죠? 마찬가지 8만 원이라는 지지선을 만들어 놓고 97,000원대를 넘어가기 위한 박스권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루닛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넘어가면서 주가의 훈풍을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업체라고 하지만 바이오가 묻었습니다. 묻은 겁니다. 하지만 묻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큰 이슈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동차 부품으로 봤을 땐 태픽과 자, 어려워서 제가 한글을 같이 적어왔습니다. 전월 베어링, 그리고 하우징, 레버, 챔버 등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매출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대, 기아 가장 크겠죠? 그다음 벤츠와 보그워너, 미쓰비시, GM, 브라질, 푸조까지 외국계 기업들이 있고요. 국내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대동공업, LS 엠트론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완성차 업체와의 수직적 종속적 관계가 아닌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그렇다면 차트 위치만 좋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투자한 미국 신약 개발 회사인 키네타. 키네타의 2대 주주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기업입니다. 키네타가 미국 FDA의 면역 억제 세포 비스타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인 KVA 12.1의 병용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이 있었죠. 과거 시점에 작년 9월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표적 항암에 대한 이슈가 제약 바이오주들의 훈풍을 불어오면서 한 번 더 부각받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동차로 인한 매출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한 스푼 얹어진 것은 바이오 관련주이다. 그렇다면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여기에 2021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CDMO 계약이 체결됐어요. CDMO는 위탁 개발 생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여러 가지 3가지씩 뽑아왔습니다. 항암제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3가지를 뽑아왔는데 보여드리죠. 자,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바닥에 있지만
현대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마찬가지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한온 시스템은 저점을 찍은 이후에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은 매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부터 항암제인데요. HLB 오늘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HLB도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며 신라젠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 위해서 바닥에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까나리아 바이오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 바닥을 찍기는 했으나 주가를 상승시키기에는 아직까지 힘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닥 구간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이쯤이면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욕심들이 그득그득한 게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포착된 것은 바로 토르시노. 종가 기준으로 2,200원인데 2,200원 아래에서는 이 종목 매수한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10,000원대까지도 봐야겠죠. 그런데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올라가는 가격 구간마다 존재하는 저항선을 저항으로 받고 주가가 내려온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3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자동차 부품 바이오 관련주로 땡땡땡 세 글자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뷰노입니다. 의료 AI 관련주로 국내 1호 의료 AI 기업 타이틀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인데요. 미국 신약 개발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기대감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